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여러분의 전기 기술 교육의 동반자, 저는 다산에듀 전병칠입니다. 다산에듀의 전기기능사 필기 포켓 요약집과 함께하는 이 전기기능사 정리하는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. 자, 오늘은 이제 전기기기 첫 시간이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 포켓 요약집을 이렇게 넘겨서 제가 전기기기를 오늘 여러분께 첫 시간으로 소개하겠습니다. 이론까지 오면서 많은 공식을 여러분께서 아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요. 사실 전기기기도 공식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. 그런데 전기기기는 그래도 이 공부하기가 조금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좀 인과관계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자, 어떤 현상이 있고 그 현상이 왜 발생했고 그것을 우리가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, 자, 그게 왜 쓰이고 그게 이름이 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더 잘 쓰이거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지, 뭐 그런 우리가 3단 논법으로 공부하기에 좋은 과목이 바로 이 전기기기가 됩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전기기기의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이 직육이라고 하는 내용을 좀 알아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지식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. 자, 여기 처음에 직육이라고 나와 있게 됩니다. 이 직류로 돌아가는 기계가 맞습니다. 이 직육이에요. 그러면 직육의 반대는 뭐가 될까요? 맞아요. 교류기가 됩니다. 그런데 교류기는 이 두 가지 종류가 또 있어요. 이 교류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기가 있고 교류의 전기를 사용하는 전동기가 있게 됩니다. 이 교류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기를 우리가 보통 이제 동기 발전기라고 하고, 이 교류로 전기를 사용하는 기기를 우리가 주로 유도 전동기라고 하게 되는데, 이 직류기는 이 직류 발전기, 이 직류 전동기라고 하지 않고 여기서는 일단 직류기라고 이 통합된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걸 여러분이 보고 계세요. 자,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직류 발전기와 직류 전동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구조가 똑같습니다. 아니, 어떻게 발전기와 전동기가 구조가 똑같을 수 있을까요? 제가 이제 물리력으로 돌리면은 여기 전기가 나오게 되고요. 이 직류기는 또 전기를 집어넣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또 전동기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. 물론 이제 실제 사용하는 전용 기기에 따라서 구조와 그 다음에 내용은 조금 다를 수 있게 되는데 어쨌든 기본 원리가 이래요. 이 직류기는 그래서 직류 발전기 플러스 직류 전동기를 통합하는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전자 유도 현상이라고 나와 있어요. 보통 우리가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게 되면요, 그 근처에 도체를 놓았을 때 도체에 기전력이 만들게 됩니다. 자, 이런 현상을 우리가 유도 현상이라고 부르게 되고, 이때 만들어지는 전기를 우리가 유도 기전력이라고 부르게 되죠. 자,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요, 발전기 법칙을 설명합니다. 자,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. 자, 그리고 왼손 법칙은 이 전동기 법칙을 설명하게 됩니다. 발전기는 뭐가 궁금하죠? 힘이랑 그 다음에 우리가 자기장을 주었을 때 어느 쪽으로 전기가 나올지 궁금하고, 이 전동기는요, 우리가 전기를 주고 이 자석을 놓았을 때 어느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는지가 궁금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하나는 전류의 방향, 하나는 힘의 방향을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과 플레밍의 왼손 법칙입니다. 이걸 줄여서 우리는 우, 발, 좌, 전 그런 말도 사용을 하게 되죠. 오른손은 발전기, 왼손은 전동기. 자, 이런 직류 발전기에 3대 요소가 있습니다. 꼭 빠지지 말고 들어가야 하는 요소죠. 예를 들어 우리가 이 곤충 같은 경우에는 3대 요소로서 머리, 가슴, 배, 뭐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? 여기 직류 발전기는요, 3대 요소가 바로 계자, 전기자, 정류자 이렇게 돼요. 이 계자는 흔히 이야기해서 자석이에요. 즉,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부분이 바로 이 계자가 됩니다. 이 전자석이든 아니면 영구자석이든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이든 어쨌든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기본 구조를 가진 것이 바로 이 계자가 됩니다. 이 전기자는요, 그런 자기장의 자속을 끊는 이 도체를 말합니다. 즉, 구리선을 우리가 보통 이제 전기자라고 하게 됩니다. 유도기전력을 만들어내게 되고요. 이제 전동기인 경우에는 전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전기를 소비하는 곳이 바로 이 전기자가 되는 거죠. 다음에는 정류자,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부분이 이 정류자 부분이 됩니다. 여기 브러쉬도 나와 있게 되죠. 브러쉬는
내부 회로와 외부 회로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3대 요소는 계자, 전기자, 정류자 이렇게 자로 끝나는데 여기에 우리가 한 개 요소 정도 좀 더 한번 더 해볼까? 하나 정도 한번 추가해서 4대 요소를 만들어 볼까? 하면 우리가 또 브러쉬 정도로 놓을 수 있습니다. 이 브러쉬의 주 재료로 사용하는 것이 보통 이제 탄소 브러쉬가 있게 되는데요. 이 탄소 브러쉬는 접촉 저항이 크기 때문에 이게 전기 저항이 아니에요. 접촉하는 즉 마찰 저항이 큰 겁니다. 자, 그래서 우리가 탄소 브러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. 발전기에서 얼마나 많은 전기가 나오는지 궁금한데 그 전기 기전력 식이 바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. 이는 하고 우리가 이걸 줄여서 60A분의 P자 파이 이렇게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즉 P자 파이 60A분의 N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거 하나씩 변수를 제가 설명드리면은 P는 극수, Z는 총 도체수, A는 병렬회로수, 파이는 자속수, N은 회전수가 됩니다. 자, 그래서 A는 병렬회로수인데 이게 중권일 때는 P와 같고요. 이 파권일 때는 A가 무조건 2가 됩니다. 근데 60A분의 PZ가 상수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K로 놓게 된다면 결국 파이랑 N, 이 자속과 그 다음에 속도에 의해서 유도기 전력의 크기, 즉 발전기가 도대체 몇 볼트를 만들어내느냐 이 크기가 결정된다고 보셔도 여러분은 아무런 지장이 없게 됩니다. 이 직류기는 그러면은 어떻게 구조로 되어 있을까요?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이 전기자의 구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. 이 전기자 안에 돌아가는 것을 감는 방법은 중권과 파권이 있습니다. 이 파권은 조금 퍼뜨려서 감는 방법이고 중권은 좀 중첩해서 감는 방법이 우리가 직류기의 전기자 권선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여기 두 가지의 그림으로 표로 나와 있게 되는데 그냥 표를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. 자, 오른쪽은 파권, 왼쪽은 중권. 중권은 병렬권이라고 하고 파권은 우리가 직렬권이라고 하고요. 자, 꼭 알아둬야 될 거 여기 병렬회로수입니다. 아까 이제 우리가 기호 A를 사용했는데 이게 중권일 때는 P가 되고요. 파권일 때는 무조건 2가 됩니다. 이 병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전류를 흘려도 전류가 분배되어서 우리가 대전류용으로 적합합니다. 그리고 이 병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압이 조금 작더라도 이 전체 걸리는 전압은 똑같아서 저전압에 좀 사용돼요. 하지만 이제 파권은 조금 반대예요. 소전류로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흐르는 전류가 같아서 소전류에 좀 적절하고 전압을 분배함으로 이 고전압에도 잘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. 또 이제 균합 고리 환자를 써서 균합환이라고도 하게 되는데 이 균합환을 왜 설치하냐 이런 말이 있게 된다면 우리가 브러쉬의 불꽃을 방지하는 데 쓰인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고요. 이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. 이 주 자속이 이 전기자 권선에 흐르는 전류 때문에 방해받는 거예요. 이 자속이 조금 더 줄어들게 되죠. 실제로는 자속이 줄어드는 걸 우리가 감자작용이라고 하게 되는데요. 어쨌든 이런 현상이 우리가 전기자의 반작용, 전기자가 좀 일종의 반발을 일으키는 겁니다. 이런 현상의 영향으로서는요, 이 전기적 중성축이 이동하는 것, 그 다음에 주 자속이 어쨌든 감소하게 돼요. 그리고 이 정류작용이 불량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. 자, 이런 걸 우리가 그러면 줄여야 되겠죠. 줄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? 이 전기적 중성축이 이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적 중성점으로 조금 브러쉬 위치를 이동시키는 방법, 그 다음에 보극을 설치해서 이 주 자속이 감소하는 것을 좀 막는 방법, 그 다음에 보상권선을 설치해서 역시 주 자속이 감소하는 것을 막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. 자, 이런 내용이 우리가 이제 전기자 반작용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게 됩니다. 자, 직류기의 역기전력과 속도 제어라고 했어요. 자, 이건 이제 전동기에 대한 좀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죠. 자, 직류기에서 우리가 흔히 전동기는 이제 전기를 까먹는단 말이에요. 아까 발전기는 전기를 만들어냈지만, 자, 그때의 역기전력 역시 우리가 60A분의 PZ5 이렇게도 놓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이 공급된 전압에서 이 전기자 전류와 그 다음에 전기자 저항을 뺀 값, 이 전기자에서의 전압 강하를 뺀 값이 역기전력이다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. 전동기 속도는 이렇게 계산해요. K하고 5분의 V-IARA로 계산할 수가 있게 되고요. 전동기의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계자를 제어하는 방법, 정출력 제어법이라고 해서 여기 파이를 제어하는 거예요. 두 번째는 전압 제어법이라고 해서 여기 V를 제어하는 겁니다. 속도 제어 범위를 광범위하게 제어할 수 있다라고 해서 최근에 PWM 제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다
이 V를 제어하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저항 제어법이 있어요. 전기자 회로에 기동 저항을 삽입해서 이 RA를 바꾸는 건데, 실제로 RA를 바꾸는 것은 이 전기적 에너지를 우리가 열로 소비할 확률이 좀 높기 때문에 에너지 손실적인 측면에서 저항제어법은 잘 사용하지 않고 주로 계좌제어법이나 전압제어법을 사용합니다. 계좌제어법에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, 키워드는 바로 이 정출력 제어라고 하는 거고요. 이 전압제어법에서 알아둬야 되는 것은 속도를 좀 광범위하게 제어한다. 자, 이런 내용들을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. 간단하게 전기 기기에서 이제 직류기 중에서 직류 발전기 조금 얘기하고 이 직류 전동기까지 이야기를 했는데, 영상이 좀 길면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여기서 한번 끊고 바로 뒤에 이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